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아침을 열어주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입니다. 시계 그림을 조금 독특하게 그리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시계를 그렸는지 저희가 좀 화면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자, 9시 45분에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환자의 그림이거든요.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 환자분들은 시계 그리기가 언뜻 보면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시공간 능력, 판단력, 기억력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환자 10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를 잃어버리고 가족의 고통까지 동반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 자, 김영자 팀 떨어졌어. 하나 떨어졌어요. 자, 내 정신을 돌려다오. 눈, 코, 입 틀리기. 김사랑 전문의가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을 짚으면 성공. 하나, 둘, 눈. 하나, 둘, 눈. 하나, 둘, 코. 하나, 둘, 눈. 10대 3으로 경일팀 승! 평소에 그 자극과 다르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뇌 기능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집중력도 길러주고 순발력도 길러주고 네, 재미있는 게임이니까요. 자, 떨어지지 마. 풍선 배구 돼 있습니다. 풍선을 쳐서 상대방 쪽으로 힘차게 넘깁니다. 상대편 바닥에 풍선을 더 많이 떨어뜨린 팀이 승리.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게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소 근육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네. 뇌에 자극을 줍니다. 시작! 자, 이거. 자, 김영자 팀. 자, 4대 1로 경일팀 승! 예. 혈당 다이어트 성공하려면요. 대체 탄수화물을 먹어라. 당뇨 잡채. 둘, 셋. 천사채. 저 천사채가 살짝 이렇게 해서 먹으면 호들호들호들한 게 영락없이 잡채 그 식감이에요. 냄비에다 물을 살짝 올려서 따뜻하게 할 때 베이킹 소다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티스푼으로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저으세요. 천사채를 집어넣고 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야? 잡채. 고기 넣어요. 볶아야죠. 기름에 볶으면 솔직히 당 환자는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많이 잡어요. 네, 많이 해주세요. 네, 간장 조금 넣고 간간하게.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좀 끝났어. 탄수화물 폭탄 일반 잡채와 탄수화물을 싹 뺀 당뇨 잡채. 혈당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까요? 끊을 수가 없네. 아유. 전 혈당이 101에서 191로 많이 올라왔어요. 확 열대기 혈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잡채는 과연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식전 혈당 체크 후 당뇨 잡채를 먹어보는데요. 아유, 안 떼서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좀 올라간다. 확실히 좀 덜 올라갑니다. 살림 노하우를 좀 저희가 배워볼까 합니다. 둘, 셋. 식초와 베이킹소다. 문제가 탔어. 그럴 때는 식초를 하나, 둘, 베이킹소다는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나서 물을 붓고 잠깐 끓여주세요. 끓여요? 뭐 수세미나 아니면 나무 수저로 살살살살 긁어내시면 돼요. 좋네요. 미나 씨 잊지 마세요. 한 큐 설거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일 통조림. 여기 보면 냄비가 탔어요. 그 먹던 통조림 캔 있으면 그 국물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끓여줘요. 살살 문질러줄게요. 와! 보인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절 걱정 없는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기분 좋다! 2006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기분 좋은 날이 어느덧 1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와 정보를 통해 생활에 유익한 이야기들을 전해왔는데요.
위원들은 최근에 기분 좋은 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오락적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장점이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정보를 전달할 때 퀴즈 방식을 도입하거나 주요 정보를 이제 뭐 3개 이하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방식들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건강 정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 시청층의 성별과 또 연령대를 고려한 출연자 섭외 역시 프로그램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공감을 형성하는 데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다양한 채널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건강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보 프로그램이 정말 포화 상태인 거예요. 이 채널을 돌리다 보면 같은 주제를 방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 시청층이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대가 관심 있어하는 주제, 뭐 피부노화, 혈관 질환, 뭐 당뇨라든지 관절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주제라 할지라도 방송을 보다가 아, 나 자세 바로 해야지, 아, 나 그거 먹어야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일상에서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하는 일종의 건강 캠페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노년층인 그 주시청층의 주목도가 높은 그 건강정보를 몇 가지 주제를 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5월 17일에 체중 감량이 주제였어요. 근데 다음 날 그 방송한 5월 18일에서도 물론 이렇게 주제는 뱃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의 이야기로 이어졌거든요. 연이어서 같은 비슷한 소재를 반복을 한다거나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분 좋은 날을 보면서 아, 이렇게 왜 동일한 것들을 반복할까 하는데 반복을 통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반복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똑같이 관절 얘기를 하더라도 운동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날이 있다면 또 어떤 회차에서는 뭐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것들도 눈에 띄고요. 하지만 좀 많이 아쉬운 거는 기승전 식품 홍보, 기승전 협찬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의 수익성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런 방식들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사나 약사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거기에서 좋은 점들만 너무 부각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내용만으로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살펴보고는 있지만 협찬이라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잘 만들어진 그냥 홍보물이 아니야?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점들을 이렇게 좀 반감시키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분 좋은 날은 노후 준비부터 건강, 피부 미용, 체중 감량까지 매일 하나의 대주제를 선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전하고 또 이를 생활에 반영하도록 각종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 중에서 위원들의 시선을 끈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뱃살 해방일지 편이 기억에 남았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가 이제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항방내과 전문의가 그 중에서도 장내 지방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가 이렇게 주제를 좁혀가는 이런 구성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이제 이 기분 좋은 날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아쉬웠던 것은 이렇게 비만을 질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다음 코너에서 이제 마른 체형의 여성 연예인이 등장을 해서 이것을 어떤 미용 다이어트의 관점으로 뱃살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서서 이야기한 문제의식을 조금 더 약화시키지 않나 그리고 주제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나 싶어서 구성상에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노년기에 자산 관리를 하는 방법을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은 방송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꽃할매가 간다 편에서 이 주제를 다뤘어요. 장미화 씨, 또 배현정 씨, 김영자 씨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이어서 훨씬 더 공감하기가 좀 편했던 점도 있고요. 또 자산 관리 전문가라든지 변호사가 이제 각각의 사항들을 사례별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자산 관리와 관련된 것은 용어도 좀 어렵기도 하고 관계를 이렇게 막 설명해 줄 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은데 재연 영상을 통해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속 지분대로 나눠야 되니까 집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일단 팔고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서 네 아버지가 부랴부랴 이 집을 나한테 넘기셨구나.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하셨네요. 그렇지. 그렇지. 잘하셨네. 엄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유류분이라고 있다고요. 법에서 인정한 우리의 몫이 있단 말입니다. 생전 남편이 증여한 재산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야 할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점 그것도 좋았고요. 자산 관리가 꼭 돈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도 자산 관리에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로 연결되는 점들은 아주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노안이 싫어요 편에서 그 자외선 차단제와 자외선 차단 마스크의 종류 및 사용법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서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한 주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은 이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SPF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에 따라서 흡수냐 반사를 놓고 무기자외선 차단제와 유기자외선 차단제로 구분을 했었고요. 또 피부가 예민한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성분이 적은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추천함으로써 이 주 시청자를 고려한 그런 맞춤형 정보를 제안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또 마스크 색깔도 검은색이 햇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흰색이 유리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반대로 흰색보다 검은색 마스크가 자외선 차단에 유리하다는 그 전문가 설명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좀 바로 잡아주면서 생활 꿀팁으로서도 활용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다각도로 소개해줬으면 합니다. 기분 좋은 날에서는 재현 영상과 실험, 운동과 요리 시범 등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인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준 효과적이었던 구성은 무엇이었는지 얘기 나눠볼까요? 그 노안이 싫어요 편에서 패널 고은주 씨가 노화 방지를 위한 자신만의 그 333 비법을 소개했어요. 피부 비결 333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세안 후 3초 안에 보습해주기. 이렇게 수분을 지켜주는 게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자기 전에 3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333 비법 마지막은 이 3일에 한 번씩 베개볼을 꼭 교체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가장 얼굴을 많이 대고 있는 게 베개잖아요. 그런데 베개 청결에 대해서는 또 생각보다 소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전문가가 말로 하는 설명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딱 보여주니까 우리에게 딱 각인이 되고, 아, 3일에 한 번씩 빨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서 좋았습니다. 저는 그 주부의 늙은 관절 편에서 보면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3분만 따라하면 말랑하고 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다. 그래 하루에 3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소개해준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그 어깨를 푸는 방법이 어렵지 않았고 기억하기 쉬웠고, 그래서 이제 출연자분들이 이제 따라서 했는데 다 따라하고 나서 이 운동을 한 그 전후의 어떤 어깨 상태들을 비교하는 화면을 보여주었거든요. 뭐 당연히 드라마틱하게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날 출연해 주셨던 전문가분은 아무래도 근육의 텐션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정말 내 어깨 위치를 잡아준다면 건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그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 주신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직관적인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운 장면들 꼽아주셨는데요. 반면에 구성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던 장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뱃살 해방 1지편에서 뱃살 그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풍선을 이용한 장면이 좀 아쉬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풍선을 이제 뱃살이라고 보고요. 네네. 이 구슬을 내장 지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뱃살에 가득 차 있던 이런 내장 지방이 터졌다. 풍선이 빵 터질 때 청각적인 자극이라든지 색색깔의 구슬이 이렇게 확 퍼지는 데서 오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과도한 건강 염려증이고, 그리고 주시청층인 중노년층은 더더욱 그런 부작용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청층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연출을 이제 생각해내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공포를 조장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체중 감량의 법칙 편에서 이 주제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좀 게임을 진행한 점이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다이어트와 건강 관련 질문으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른바 추억의 당연하지 게임이 펼쳐졌는데
어젯밤에 라면 10개 먹고 잤지? 당연하지. 너 알게 모르게 고치지? 성형, 탈모 등으로 어느 순간 상대방을 좀 인신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맞나? 이분들의 정신건강 누가 책임지나 약간 좀 의미나 진정성이 퇴색된 측면이 느껴졌고요. 약간의 흥분은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자막이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과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진행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일 아침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는 박연경 아나운서부터 유쾌함을 담당하고 있는 코미디언 김한석 씨, 그리고 지난 3월부터 합류하게 된 서인 아나운서까지 3명의 MC가 이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활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기분 좋은 날의 진행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진행자다운 차분함도 갖고 있지만 이게 또 아침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니까 활기찬 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다양한 요소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고 있고요. 서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아나운서로서 갖고 있는 정확성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었고요. 박연경 아나운서와 함께 묻고 정리하고 다시 또 화제를 바꾸는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한석 씨는 음식을 만드는 시간에는 음식을 만드는 걸 보조를 하면서 운동 시연을 할 때에는 굉장히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특히나 시청자 입장에서 좀 저런 걸 좀 질문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딱 맞는 질문을 해주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서 활기 있고 또 생동감 있는 기분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데 1등 공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인 아나운서가 확실히 이렇게 새로 합류를 하면서 스튜디오에 그 예능적인 활기를 더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건강미의 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이렇게 활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굉장히 좀 좋아 보였고 오랫동안 꾸준히 중년의 고민을 담당해 왔었던 김한석 씨와는 이제 비교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남성 MC의 비교 구도가 예능적인 활기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중심을 잡아주는 박연경 아나운서가 진행을 주도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새 진행자의 어떤 역할이 더 뚜렷해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김한석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불편함을 야기하는 그런 예능 코드들을 이제 자주 사용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외모를 가지고 많이 농담의 코드로 삼는데 이러한 점들을 조금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은 날은 오랜 시간 시청자의 곁에서 유익한 생활 정보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아침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 정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의 유익성이나 유용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좀 주의를 기울이고 사실 검증에도 계속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보면 이제 연령이나 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 정보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격차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정보를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보 약자나 빈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이런 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서 더 많은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고 기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은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해온 이력이 굉장히 길거든요. 저만 해도 20년, 30년은 좋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애매모호한 정보 하나가 이 정보 프로그램의 공신력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런 프로그램의 특성이 건강식품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내 부모님이 이걸 보시고 사실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검증된 정보라는 것들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TV 건강 정보 프로그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시청층이 점점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서 이렇게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질환을 너무나 부정적이고 굉장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질환 자체를 공포스러운 것으로 그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달리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기분 좋은 날이 생활 정보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를 다 나눴지만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건강 정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획 의도를 보면 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겠다라고 한 만큼 우리 건강만이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폭넓게 그 전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시대의 변화를 좀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이 남성들의 가사노동 분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낯설고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들도 안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익한 생활 정보들로 오래도록 시청자들에게 활기찬 아침을 선물해 주길 바라봅니다.